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포 사람 박홍률입니다. 우리 목포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출판 기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민선 6기 목포시장으로서 30년 수건인 해상 케이블카를 착공하여 천만 관광 시대를 열었습니다. 위기의 대양산업단지의 준공과 성공적인 분양, 해양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추진과 만호동 서산동 2개소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선정받았으며 목포 역사상 최초로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였으며 국비 2,500억 원이 소요되는 해경 서부 정비창을 유치함으로써 목포의 제2의 조선산업을 기대할 수 있도록 희망을 드렸으며 고화도의 국립호남생물 자원관을 착공함으로써 목포 시민들에게 큰 희망을 드렸었습니다. 밝은 미래는 개척하기 나름입니다. 이젠 청년이 찾는 큰 목포 시대입니다. 목포의 2030 청년들이 목포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써야 할 때입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자전에세이 시민과 함께하는 목포 희망 메시지를 집필했습니다. 우리 함께 목포 희망을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김원입니다. 박홍률 전 시장께서 시민과 함께하는 목포 희망 메시지를 발간하셨습니다.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직접 만나 뵙고 인사드려야 하지만 코로나 방역 수칙 관계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 전 시장은 민선 6기 목포시장을 역임하며 목포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번 에세이를 통해 박 전 시장의 목포 사랑이 목포 시민 모두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강욱입니다. 박홍률 최고위원님의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와는 함께 열린민주당의 동지로서 생활하셨고 일찍이 목포 시장으로서 시정 경험을 하신 것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합리적이고 유용한 정책적 대안을 저희들에게 많이 일러주신 좋은 기억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목포의 미래와 관련해서 목포 청년들의 새로운 희망, 새로운 꿈에 대해서 책을 내셨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많이 반가웠습니다. 목포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겪은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찾아야 할 항구도시 목포, 또 우리 근대를 이끌었던 주림도시 목포의 방향과 관련해서 특히 젊은이들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시고 여러가지 희망찬 미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저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태평양을 향해서 또 세계를 향해서 영원히 뻗어나갈 우리 목포의 미래, 중심도시 목포의 위상을 위해서 우리 박홍률 시장님의 구상과 또 그 철학이 정말 훌륭한 결실을 맺고 많은 시민들께 큰 선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목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도 여러가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목포를 위해서 함께 나서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목포 시민들께서 이 책에 담긴 이 뜻을 더 많이 헤아려 주시고 우리 박홍률 시장의 헌신과 봉사의 열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홍률 시장님, 앞으로도 과거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목포를 위해서 더 많은 봉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홍률 목포 전 시장을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천정배는 박홍률 시장과는 중학교 때부터 가장 가깝게 지내온 단짝 친구입니다. 두 사람이 다 섬에서 촌뜨기로 왔기 때문에 더욱
특별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박홍률 시장은 제 친구이긴 하지만 떡잎부터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미 도산 안창호 선생의 흥사단에 가입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아마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이미 청소년 시기부터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박홍률 시장이 시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시장을 했습니다. 목포에 많은 역대 시장들이 계셨습니다마는 박홍률 시장만큼 목포의 발전을 위해서 뚜렷한 업적을 남겼던 시장이 드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광주에서 국회의원을 할 때 광주 시민들이 이제 봄이 되면 야유회를 많이 가고 또 관광을 많이 가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그 대세가 여수 순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그 대세가 목포로 바뀌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바로 목포 해상 케이블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도 가장 볼만한 케이블카, 해상 케이블카 시대를 연 자랑스러운 제 친구 박홍률 시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책, 여기에는 박홍률 시장의 목포를 관광도시로 발전시킬 여러 비전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온 대로 앞으로 우리 박홍률 시장이 목포의 희망을 만드는데 더 큰 기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저는 친구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 시장과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북콘서트를 여러분과 함께 깊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희망찬 목포를 만드는데 함께 나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저자 박홍률은 목포 희망 메시지를 통해 두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러므로 감사입니다. 민선 6기 목포시장으로 선택해 주신 은혜에 대한 당연한 감사지요.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292표 차 낙선에도 큰 힘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지요. 시민들께서 베푸신 은혜와 큰 힘을 박홍률 자전 에세이에 듬뿍 담았습니다. 이 두 감사에 대한 응답과 보답으로 목포 시민 여러분께 희망을 선사합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가문 날 먼 하늘에 떠있는 작은 구름에서 비가 오리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박홍률의 시민과 함께하는 목포 희망 메시지가 비록 작은 구름 한 조각일지라도 목포 시민 모두에게 달디단 소낙비를 뿌려주리라 확신합니다. 목포 지역 관광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데요. 시장님, 후발주자인 만큼 다른 지역 케이블카와 차별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연계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는 고화도 해변에 3km짜리 데크를 설치하고요. 목화 체험관을 비롯한 2만 평짜리 목화 단지를 조성하고요. 그리고 고화도와 목포대교 대반동을 연결하는 바다 경관 야간 조명 설치를 통해서 차별화된 체험 관광지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2015년 1월 10일 시정연설에서 해상 케이블카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환경단체의 반대를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면서 마침내 2017년 9월 15일 착공하였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2021부터 2022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돼 우리나라 대표 관광 콘텐츠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1000만 관광 세대를 기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선 6기에 이처럼 감격적인 선물은 없습니다. 대양산단은 이제 준공이 됐고 분양만 남아 있습니다. 네, 분양 대책 등 대양산단 준공 이후의 현안들을 박홍률 목포시장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대양산단 드디어 준공이 됐습니다. 3년 2개월 걸렸는데요. 시장께서 참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건 분양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분양이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분양 대상 면적이 약 한 32만 평 정도 잡고 있습니다. 32만 평 속에서 약 7만 평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분양을 했어요. 약 21% 정도 이렇게 분양을 했고요. 네. 약 600억 정도가 분양 계약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오늘이 준공이 됐는데 네. 준공 이전에 약 1년 남짓해서 20% 정도를 열심히 뛰어가지고 지금 해냈습니다. 앞으로 분양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앞으로 지금 40개 업체가 저희들하고 지금 분양 상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모두가 다 분양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뭐뭐를 주겠다. 취득세를 3년간 면제한다든가 또 기업은행에서 또 어떤 대출을 싼 이자로 대출을 시켜준다든가 또 수도권 기업에 있는 그 기업들은 이쪽으로 오면은 30%의 또 분양 계약금을 다운시켜준다든가 이런 등등의 저희들이 안내를 하면서 설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률을 최대한으로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양산단은 착공 당시 분양률이 너무 낮아 재정 악화와 목포의 IMF가 염려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료 직원들과 저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열정으로 똘똘 뭉쳐 유치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하여 퇴임 시 44.15% 분양, 예약 8%로 분양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동료 직원들의 땀방울들이 모여 곧 분양이 완료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양산단 곁을 지나다 보면 뿌듯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대양 일반산업단지는 목포 산업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입니다. 목포시가 유달 경기장 이전과 주경기장 건립 등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전국체전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지역 이상 제고와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전국체전 목포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는 2018년 4월 25일 2022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주 개최지로 우리 목포시를 최종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2022년 전국체전을 2023년으로 수년했습니다. 2023년 전국체전은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고 전 국민의 축하를 받는 큰 잔치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목포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소년체전, 생활체육 대축제, 장애인 체육대회도 잇따라 개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시민 42,190명이 유치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또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민심입니다. 목포경제 도약을 향한 시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는 목포체전입니다. 체전의 부대 효과가 아닌 직접 효과로 목포경제 부흥과 도약을 일구어야 하겠습니다. 해양경찰 정비창은 해경함정을 수리하는 조선소입니다. 현재 부산에만 있지만 중국어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포에 서부 정비창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1차 심사를 통과해 사업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해양경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해경 서부정비창은 해경이 사용하는 경비정 같은 배를 수리하는 조선소입니다. 해양경찰 300명과 직원 3,000명이 상주하는 대한조선 1.5배 규모의 국가 조선소로 목포를 조선 산업도시로 이끌 것입니다. 서남의 제주권역 관장, 연근의 어족자원 보호, 선박사고 예방 기능까지 강화합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대양 산업단지와 함께 목포의 3대 발전지표가 될 것입니다. 목포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를 이끌 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고 행정기관을 지원할 민간센터도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관주도보다는 주민 주도로 이렇게 가꾸어졌을 때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의 새로운 재생 도시가 된다.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은 219곳이 신청하여 2017년 12월 14일 68곳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목포는 만호동과 서산동 두 곳을 신청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곳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만호동의 1897개항 문화거리는 국비 150억 등으로 개항 문화거리 등을 조성합니다. 서산동의 바다를 품은 행복마을 만들기는 국비 100억 등으로 바다경관 특화거리 등을 조성합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목포 미래를 이끕니다. 원도심은 문화역사 관광의 메카가 될 겁니다. 고화도의 이순신 장군 유적과 기념비는 충무공의 뜻을 엄숙히 기리고 있습니다. 전망대는 13척의 판옥선과 우물자 모형을 격자형으로 올려 충무공의 얼을 담았습니다. 해안데크에서는 천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고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은 생물자원을 연구합니다. 목화꽃 활짝 피는 향기의 섬이었으나 이젠 그 향기가 그리운 고화도입니다. 목포 앞바다, 목포대교, 유달산 풍광 모두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연출하고 있습니다. 1935년 항구 물동량 3위, 인구수 6위였던 목포가 2021년 항구 물동량 9위, 인구수 49위로 추락했습니다. 인구 22만이 무너지고 학생들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포 시민 박홍률은 새로운 희망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새목포 청년시대, 시정개혁, 목포권 통합으로 희망 넘치는 밝은 목포를 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과 수고를 하고 계시는 목포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